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쾌조의 출발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던 아스널이 돌풍의 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일정이었는데요. 아스널이 처음 맞이했던 이 무승부라는 결과는 안방에서 치렀던 홈 경기라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4라운드에 치르게 될 토트넘 허스퍼의 북런던 더비 라이벌전을 앞두고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 정지 징계로 뛸 수 없게 됐다라는 후폭풍까지 따르게 된 것입니다. 31살의 최연소 감독,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감독 휘르첼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브라이튼은 맨유전 깜짝 승리에 이어 아스널 원정 무승부까지 이끌어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 아스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또 브라이튼은 어떻게 아스널을 공략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아스널이 브라이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38분 하베르츠가 선제골을 넣을 때만 하더라도 아스널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는데요. 후반전 들어 시작 4분 만에 데클란 라이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린 아스널을 상대로 브라이튼이 압도적이고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결국 퇴장 발생 10여 분 만에 주앙 페드로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이후 역전골까지 나올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물론 아스널 역시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장면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퇴장 이후 경기를 완전히 내줬던 상황, 또 여전히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됐던 아스널이 경험의 문제, 경기 운영의 문제를 노출했던 것은 올 시즌 역시 결국 맨체스터 시티와의 우승 경쟁에서 앞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비관론을 불러일으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브라이튼과 아스널 나란히 2연승을 달리다가 함께 비기면서 가장 먼저 3라운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는 승점 7점으로 나란히 선두 위치에 있긴 한데 이 경기 이후의 타격, 즉 4라운드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 아스널은 순위가 내려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4라운드가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인데요.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 기대 득점에 있어서 아스널이 2.04골, 브라이튼이 1.97골이었는데요. 거의 대등했다. 사실 이 경기 2대2 무승부가 됐어야 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아스널이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점유율이 36%로 완전히 밀렸다는 겁니다. 후반전에 라이스가 퇴장당한 이후 아스널이 완전히 경기 주도권을 잃어버렸고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브라이튼이 완전히 경기를 장악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아무리 한 명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경기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팀이 정신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데클란 라이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아스널이 아무리 한 명이 적어도 오히려 리드하는 팀의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적다고 하더라도 실리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서 상대의 기회를 차단하고 위협적인 기회를 내주지 않는 향상의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데 이 경기의 슈팅 기록을 보시면 아스널도 물론 11개라는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브라이튼이 무려 22개의 슈팅을 때렸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그저 아스널이 7대4로 앞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튼의 빅찬스가 조금 적게 나온 것, 아스널의 빅찬스가 5개, 브라이튼의 빅찬스가 3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튼의 공격 결정력과 마무리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무승부가 나왔지, 브라이튼에 조금 더 해결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있었다면 브라이튼이 역전승을 충분히 거둘 수도 있는 경기였다. 이 과정에는 3번의 이제 골키퍼의 선방, 라야 선수의 미친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아스널이 홈에서 승점 1점이라도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아스널은 카이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둔 제로톱 전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 레안드로 트로사르, 오른쪽 측면에 부카요 사카를 배치했고 3미들로 이번 경기 토마스 파티가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왼쪽 메잘라 위치에 데클란 라이스,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 마르틴 웨데고르가 뛰면서 웨데고르가 조금 공격적으로 움직여주고 데클란 라이스가 박스 투 박스, 그리고 토마스 파티 역시 굉장히 전진적인 플레이로 주도적인 축구를 했어요. 포백 라인은 부상에도 돌아온 유리엔 팀버가 왼쪽, 센터백 라인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호흡,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화이트가 뛰었고 다비드 라이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이 경기는 후반전에 데클란 라이스가 퇴장당한 것에 이어서 또 한 번 팀버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지고 교체할 때는 악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야심차게 영입했지만 부상 문제로 거의 활약하지 못했던 팀버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다면
오늘 영국 시간으로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는 가운데 아스널의 전력 보강, 수비 라인의 이탈 문제는 꽤 심각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요. 데니 웰백이 최전방에 서고 왼쪽에 미토마, 오른쪽에 민테, 중앙 공격수 처진 스트라이커로 주앙 페드로가 뛰었는데 웰백과 페드로가 굉장히 좋은 1, 2선을 오가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잘 무너뜨렸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발레바와 베테랑 밀너, 포백 라인은 힌셰루드, 덩크, 반헤케, 펠트만, 골문은 베르뷰리겐 선수가 이제 지켰습니다. 이 베르뷰리겐 선수 역시 라야 선수 못지않은 놀라운 선방 능력을 통해서 아스널의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초반에 경기를 주도하던 아스널은 전반 38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플레이를 통해서 선제골을 넣었어요. 브라이튼의 공격이 전개됐을 때 뻥뻥 차내면서 쉽게 걷어냈고 그 걷어낸 공이 배우로 떨어지는데 정통형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의 두 센터백이 조금은 잉여 자원이 되고 마크맨이 없는 상태, 홀로 빈 공간에 서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아스널이 가짜 9번의 배우 침투 움직임을 통해서 잘 공략했습니다. 사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중볼을 잘 확보했던 것도 좋았지만 튀어 오르는 공을 빠른 그 민첩성과 순발력을 통해서 확보해내서 논스톱으로 뒷공간으로 땅 차줬고요. 그 뒤로 차준 공을 하베르츠가 빠른 움직임으로 파고들면서 수비 뒷공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분명히 센터백들보다 발이 빨랐고 판단이 빨랐던 하베르츠가 특히 수비의 시야 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카 선수에게 많은 시선이 몰린 가운데 3자의 움직임처럼 들어갔기 때문에 프리 찬스를 맞게 됐고 하베르츠가 달려 들어갈 때 꽤 먼 거리에서 홀로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뛰쳐나왔지만 정확한 로빙 패스로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하베르츠가 멋진 선제골을 넣은 것이죠. 이 골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스널이 3승을 거둘 것이다, 3연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됐는데 전반 42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불길한 전조였죠. 굳이 브라이튼의 펠트만이 공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 하프라인 지역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라이스 선수가 발을 바닥을 들고 거친 태클을 했어요. 애초에 노렸던 것은 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조금 무모하게 상대의 다리를 명확하게 이제 건드리면서 경고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받았던 라이스, 그리고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 경고를 받았던 라이스가 후반 시작 4분 만에 또 한 번의 불필요한 행동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정말 황당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노련한 모습,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던 데클란 라이스인데요. 이 경기에 어떤 점이 조금 이제 점진적인 면에서 흥분을 줬는지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파울을 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정상적인 몸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정에 조금 불만이 있는지 빠르게 이 상황을 프리킥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브라이튼 선수가 킥을 하려는 순간 그 공을 의도적으로 툭 건드린 거예요. 이게 실수로 건드린 거라면 이게 뭐 경고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분명히 시선과 움직임을 봤을 때는 킥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방해하려는 동작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공이 라이스의 발을 맞고 빠져나가자 그 빠져나간 것을 모르고 브라이튼 선수가 프리킥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라이스를 가격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라이스는 자신이 가격당했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나뒹굴었는데 오히려 주심이 다가와서 내민 것은 라이스를 향한 경고 그리고 두 번째 경고로 인한 퇴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황당해했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것은 잘못된 판정이라고 화를 냈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 라이스가 분명히 비신사적인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샘 블리츠 기자 역시 굉장히 아스널에게 큰 타격을 준 퇴장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무엇보다 웨스트햄 출신의 라이스는 아스널에 와서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웨스트햄시를 포함해서 245회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한 번도 퇴장을 당하지 않았을 정도로 안전하게 수비를 펼치던 선수인데 정말 황당한 플레이 두 번 모두 굳이 하지 않았어야 됐을 플레이로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금 이제 얘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아스날이 사실 전반전에도 볼 소유권을 브라이튼이 꽤 가져가면서 경기를 했는데 10명이 되자마자 후반전에는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브라이튼에게 더 많은 공을 내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라이스가 빠진 가운데 최소한 토트넘과의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퇴장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못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대신 미드필드에 배치할 것이냐. 야심차게 영입한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가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뛸 수가 없고 또 플럼으로 보낸 에밀 스미스로우라든지 또 다른 팀으로 이적을 결정한 파비오 비에라 같은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아스널은 당장 북런던 더비 경기에 가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부족한 상황이 됐고 또 남아있는 미드필더들도 9월 A매치 기간에 만약 다치기라도 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실제로 소유권은 브라이튼이 많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전반전은 아스날이 조금 더 공격 위협도를 많이 가져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주고받는 상태였고 후반전 들어서는 아예 아스널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퇴장 선수 발생 이후에는 거의 브라이튼의 일방적인 경기가 됐다는 것을 이 실시간 매치 모멘텀 차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퇴장 이후 굉장한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에 동점골을 내줬고요. 퇴장 이후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브라이튼 선수들이 완전히 상대 진영 아스널 진영으로 다 넘어가서 전원 공격을 펼쳤고 아스널이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융단 폭격을 당했어요. 샘 블리치 기자는 심지어 아스널이 백파이브를 가동하면서 사카가 어떻게 보면 미드필드로 뛰고 하베르츠 혼자 최전방에 뒀던 이런 형태가 전술적으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공수 양면에 걸쳐서 어떤 위협도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58분에 브라이튼이 기가 막힌 빌드업 플레이 또한 신속한 중앙 통과 플레이로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 이날 경기 후반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를 공급했던 루이스 덩크 선수가 단번에 최전방에 있는 웰백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딱 찔러 넣었고, 라이스가 없다 보니까 필터링이 안 된 채로 이 공이 빠져나갔어요. 라이스가 없는 가운데 다른 미드필더들 역시 간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공을 또 웰백이 수비와의 경합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몰고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여기서 시도한 슈팅을 라야가 막아냈지만 튕겨져 나온 공을 빠르게 반응한 주앙 페드로가 밀어넣고 태빈으로 리바운드 슈팅을 빈 골문에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64분에도 곧바로 아스널이 두 번째 역전골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발빠른 미토마가 왼쪽 측면을 개인 능력으로 돌파한 이후 올린 컵백을 웰백이 슈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한 손 앞서서 라야가 간신히 온몸을 던져서 막아냈습니다. 라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역전 패배도 가능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총공세 속에 브라이튼도 전원이 수비라인까지도 하프라인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뒷공간에서 하베르츠를 향해서 롱볼 한번 똥 때려놓으면 아스널도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74분에는 하베르츠가 뒤로 날라온 롱볼을 이어받아서 판 헤케 선수를 제치면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슈팅을 브라이튼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76분에는 또 한 번 브라이튼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수비수인 이 판 헤케 선수 하베르츠에게 따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으면서 직접 본인이 상대 지점까지 가서 대포할 중거리 슈팅을 때렸거든요. 이 슈팅이 아스널 수비를 막고 굴절되어 흐른 공을 교체로 들어온 브라이튼 공격수 아야리가 이어받으면서 골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라야가 여기서 반응하면서 굴절된 슈팅 때문에 방향을 잃었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야리가 조금 골문 반대편 구석을 노렸다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1분 뒤에 아스널은 또 한 번 롱볼로 뒷공간을 노렸는데요. 파티 선수의 롱패스를 하베르츠가 우측면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이어받았고 반대편으로 넘겨준 크로스 패스를 사카가 슈팅했는데 이 사카의 슈팅을 브라이튼 골키퍼도 잘 막아내면서 결국엔 양팀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 대결이 이어지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널이 깜짝 영입한 첼시에서 임대로 데려온 라힘 스털링 선수가 직접 경기장에 와서 지켜보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아스널이 고전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아스널의 합류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이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펼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통한 역습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널의 이번 경기 이제 공을 소유했을 때 공이 없을 때의 선수별 통제구역 그리고 평균 포지션을 보면 확실히 이제 가짜 구멍을 쓰고 있는 상황들, 하베르츠가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전방에 선수가 없는 상태의 플레이는 공간을 활용하기엔 좋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센터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측면 선수들을 같이 커버해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성상 충분히 아스널을 토트넘이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트로사르의 위치에 스털링이 들어가서 스털링 사카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 데클란 라이스가 빠지면서 오히려 아스널이 조금 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토트넘 원정에서 가져간다면 토트넘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스가 없다고 해서 아스널과 경기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출정식 경기였던 리옹과의 에미리츠컵 경기부터 2대0 승리, 울브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2대0 승리, 난적 에스턴빌라와의 원정 경기도 2대0 승리로 3경기 연속 최근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브라이튼전 1대1 무승부로 스스로 조금은 무너진 상황이 됐거든요. A매치 휴식기가 있는 가운데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각국 대표팀에 차출될 선수가 많은 아스널은 이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A매치 휴식기 이후의 경기가 바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고 이후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주중 경기로 볼턴과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또 아탈란타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턴과의 경기가 일주일 뒤로 연기가 될 텐데 이 경기 일정을 어떻게 또 조율하고 또 어떻게 소화할지 주중 경기가 2주 연속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또 만날 팀이 토트넘과의 경기 다음 상대가 맨시티라는 점 역시 아스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레스터시티,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잇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9월이 아마도 아스널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스널이 라이스가 없는 채 경기를 하게 된 가운데 토트넘은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과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A매치 쉽기 이후에 아스널전을 치르게 되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 경기를 참가하는데 유로파리그 개막전은 일주일 뒤에 챔피언스리그가 열린 주 다음 주에 개막전을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이 먼저 코벤트리와 카라바오컵 경기를 치르고 브렌트포드전 치르고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치르고 맨유의 경기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러워졌죠. 브라이튼 상대로 토트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데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대진 편성, 로마, 레인저스, 알크마르, 페렌치바로시, 갈라타사라이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이 굉장히 모여있는데 이 팀들과 결과도 일요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과연 뉴캐슬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또 아스날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할지 2024-2025 시즌 우승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